네, 이번 시간에는 기어박스 과제에 대해서 부품을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기어박스 과제 도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기어박스 과제에서 1번 부품에 해당하는 본체, 그다음에 3번 부품에 해당하는 요 V벨트 풀리, 그리고 4번 부품에 해당하는 요 축, 그리고 5번 부품에 해당하는 커버, 이렇게 해서 1, 3, 4, 5번 총 4개의 부품을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작성해 보도록 할 거고요. 어, 여러분들께서 먼저 그 작업을 하시기 전에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우리가 시험을 보러 갈 때 기계 요소들의 규격을 확인할 수 있는 KS 규격집을 따로 지참하실 수가 없고 수험장에 준비되어 있는 이 KS 기계지도 규격이라는 파일을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파일은 큐넷 사이트 공지사항에 가보면은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다운받아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과제를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도면을 해독하는 능력인데요. 각 부품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현재 과제에 표현되어 있는 기계 요소들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서 그것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것을 직접 자로 측정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작성을 해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측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어 같은 경우는 지시되어 있는 모듈과 이수들을 확인을 해서 이 기준하에 모델링을 하셔야겠고 V벨트 풀리 같은 경우는 M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형번에 해당하는 치수들을 규격집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따로 표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뭐 베어링 같은 베어링 형번이 표현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표현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 베어링의 내경, 외경, 폭들을 측정을 해서 규격집을 찾아주셔야 되고 오일실 같은 경우도 오일실은 보통 표현이 안 되어 있죠. 따로 되어 있지 않는데 이 오일실의 내경, 외경, 폭을 직접 자로 측정을 해서 제일 근접한 오일실로 치수를 결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여기 평행키, 요 묻힌키 홈이 있는데 요 키 홈도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직접 측정을 하셔서 결정해 주셔도 되지만 이 지름에 해당하는 키의 호칭과 요 깊이들이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규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격 크기와 공차들을 따라가 주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런 부분 기계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직접 측정을 해서 규격을 확인한 다음에 뭐 펜으로 이렇게 도면에다가 적어주셔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1번 본체부터 모델링을 할 건 아니고요. 거꾸로 좀 간단한 부품부터 모델링을 해보기 위해서 저는 요 4번 축부터 모델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축부품을 먼저 모델링을 할 건데 이 축부품을 모델링을 할 때 확인해야 될 규격인 요 오일실 그리고 요 깊은 홈 볼 베어링 그리고 각 키 치수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자 여러분들께서는 만약에 이렇게 과제를 연습을 하실 때 해당하는 규격에 대한 치수들을 펜으로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먼저 지금 요 보이는 두 개의 베어링이 동일한 형번인데 내경, 외경 폭을 측정을 해봤더니 안쪽 내경은 17파이, 바깥쪽 외경은 40파이, 그리고 폭은 12파이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규격을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큐넷에서 받은 KS 규격 PDF 파일인데요. 쭉 내려가서 확인을 해보면 지금 요소가 깊은 홈 볼 베어링이고 내경 17, 외경 40, 내경이 요 소문자 D죠. 소문자 D, 외경이 대문자 D인데 17, 40, 12와 근접한 치수가 있는지 쭉 확인해 봤더니 여기에 6203 호칭 번호에 해당하는 베어링이 17, 40, 1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 코너 이제 구석 R이 0.6으로 되어 있는데 요 네 개를 수험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그 과제 도면에다가 문제 도면이죠. 이렇게 직접 메모를 해두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을 확인을 했으면 오일실에 대한 규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오일실에 대한 규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찾아보면
오일실은 확인해 봤더니 지금 내경은 17, 외경은 30 혹은 8로 확인이 되는데 그 측정한 거와 동일한 값을 갖고 있는 내경 17, 외경은 30 혹은 8이라는 치수가 여기에 규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치수도 여러분들이 과제 도면에 직접 이쪽에 메모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요 키와 여기 작은 축의 작은 지름에 해당하는 요 키와 그다음에 요 큰 지름 요 부분에 대한 키 두 개의 묻힘키도 규격을 먼저 확인해 주시는 게 아무래도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치수를 확인을 해보면 그 부분에 대한 치수를 먼저 확인을 해보면 여기 키 규격에서 키 규격 여기 평행 키가 있죠. 이 키 규격에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치수를 측정을 해보시면 이 안쪽 작은 지름이 12파이로 확인이 됩니다. 이 12파이로 확인이 되니까 이 규격에서 지금 적용하는 축 지름 이제 지름 D가 초과 이하 값이 나오는데 12파이니까 12파이 이하에 해당하는 요 4짜리 평행키에 해당이 돼서 요 부분을 메모를 해두시면 되고요. 축 부분을 모델링을 할 때 이 키 부분의 깊이는 T1에 해당하는 2.5mm를 적용을 해줘야 되고 나중에 부품도를 작성을 할 때 공차값은 요 깊이에 해당하는 공차값은 플러스 0.1, 0 그리고 그 축 키의 폭에 해당하는 치수는 요 B1에 해당하는 N9 그다음에 그 키 구멍 쪽 키에 해당하는 그 규격은 JS9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N9과 JS9 같은 경우는 묻힘키에 대한 부품도를 작성할 때 변함없이 항상 동일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은 암기를 해주시고 이 4에 대한 축 부분에 대한 깊이, 그 다음에 구멍 부분에 대한 깊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서 메모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 20파 측정해 보니까 이 부분은 20파인데요.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수험자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20파이에 해당하는 키의 호칭이 몇이냐면 여기 보면 17초가 22 이하에 해당하는 6키를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6을 적용을 할 때 축 부분에는 3.5 깊이를 적용해 주시고 구멍 부분에는 2.8 깊이를 적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축 부품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은 직접 여기서 전부 다 자로 해당하는 규격을 확인한 부분에 대한 치수는 규격의 치수를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 그 외의 치수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자로 측정을 해서 이 축 부품을 모델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측정하는 장면까지는 제가 영상에 담을 수 없으니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축 부품을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처음부터 접근을 하자면 이 부품 템플릿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새 템플릿을 준비를 해주시고 저장은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기업박스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서 부품 번호가 몇 번이죠? 4번이니까 4번 언더바 축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한 가지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모델링을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정답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중에 편집하기 쉽게 모델링을 하는지 또는 스케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손이 많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스케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좋은 방법은 있고 좋지 않은 방법은 있으나 정답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델링 방식이 어떤 분들한테는 잘 맞는 분들이 계실 거고 또는 어떤 분들한테는 좀 제가 하는 모델링 방식이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에 따라 나는 차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방법은 어디까지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축 부품들은 꼭 원점을 가운데 꼭 두지 않아도 되니까 저는 좌측 끝점을 원점으로 두고 이 축 부품을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첫 번째 원점 스케치를 할 때 뭐 평면은 크게 관계가 없긴 하지만 저는 XZ 평면에다가 스케치를 해서
이 축이 X축이 우측, Z축이 윗방향으로 진행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면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전체 지금 현재 형상을 확인을 했더니 이 축이 한 단, 둘, 셋, 네 개의 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사람마다 이 축 부품을 모델링하는 방법엔 차이가 있겠지만 저는 간단하게 이 직사각형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축 부품을 모델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을 눌러서 원점에서부터 첫 번째 이렇게 하나 클릭, 두 번째 클릭, 세 번째 클릭, 네 번째 클릭을 해서 이렇게 축 절반을 일단은 스케치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치수들을 기입을 할 텐데 이 치수들을 기입을 하기 전에 먼저 축이기 때문에 이 네 스케치에 대해 네 개의 사각형 중에 하나의 사각형 이 축 중심이 될 요 부분을 선택을 해서 요거를 중심선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마다 조금씩은 차이는 있지만 인벤터에서는 이렇게 스케치 요소들이 겹쳐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인 요 사각형 4번을 통해서 모델링을 했고요. 지금 이 시간은 과제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벤터를 어느 정도 다루신다는 것 전제하에 이 영상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요소나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까지는 이 영상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치수를 통해서 이 형상을 완전하게 구속을 좀 시켜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 안쪽 치수를 측정을 했더니 치수가 몇이었냐면 여기가 12파이로 측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금 VBL 분리와 조립된 이 부분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길이는 지금 VBL 분리와 조립된 이 부분은 12파이고 여기 길이는 18mm로 지금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규격을 확인했지만 이 베어링과 오일실 이쪽 내경이 17파이고 측정을 했더니 여기서 여기까지가 지금 얼마가 나오냐면은 45mm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치수를 입력해서 일부의 형상을 구속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수로 여기는 선과 여기는 중심선을 클릭하면 이렇게 지름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12파이 좀 줌인을 한 다음에 여기 길이는 몇 mm였냐면은 18mm 그리고 이 선과 여기 중심선을 다시 클릭해서 여기 지름 치수를 17파이 그리고 여기 길이를 45mm 스케치가 이렇게 좀 구속을 하다 보니까 꼬이죠. 그럼 ESC를 눌러서 클릭 드래그를 통해 꼬인 스케치는 이렇게 조금 풀어주고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기 좋게 조금 정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치수를 요 선과 요 중심선을 눌렀을 때 지름 치수가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지름이 아까 우리가 키 규격을 확인할 때 알아봤는데 20파이였고 여기 길이는 35mm였고요. 또 이렇게 스케치가 꼬이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ESC 눌러서 명령을 다 종료한 다음에 풀어주시고 끝으로 지금 어느 부분이냐면 지금 여기 20에 35고 여기는 17파이에 측정을 해봤더니 21mm입니다. 그래서 치수 여기서 여기까지 17파이 여기는 21mm에서 스케치를 이렇게 완전하게 구속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스케치를 완전하게 구속시키면은 구속되지 않은 상태 제가 치수를 하나 지어볼게요. 않은 상태는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는 색상이 지금 초록색으로 표현이 되고요. 스케치가 완전하게 구속이 되면은 이렇게 전부 다 어두운 보라색으로 표현이 되고 우측 하단에 보면 이렇게 완전하게 구속됨이라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케치가 완전하게 구속이 됐으면 스케치 마무리 버튼을 눌러서 회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회전. 자, 회전을 하면은 우리가 회전 피처를 생성을 할 때 이용할 프로파일과 축을 선택해 줘야 되는데, 자, 프로파일은 이 영역과 이 영역과 이 영역과 영역, 네 영역을 클릭해서 지정을 해주고, 어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할 건지 축은 선택해 주자면, 이 부분을 선택해 주면, 이렇게 회전 피처가 미리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파일과 축이 다 지정되면 인벤토에서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는 처음에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빨간색 아이콘으로 표현이 되는데 커서가 지정이 되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프로파일과 추계 선택이 다 완료가 됐으면 확인 버튼을 눌러서 회전 피처를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회전에서 기본 베이스 피처를 생성을 했으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요 묻힘키 형상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앞나사 구멍을 파줘야 되는데 이 묻힘키와 앞나사 구멍에 대한 피처들을 추가적으로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묻힘키를 이 부분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그 작업면을 추가를 해서 한 부분은 작업 평면을 추가를 해서 키를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 부분은 그냥 있는 평면들을 이용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20파이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묻힘키를 만들어 볼 건데 이 윗면에 스케치를 하려면 지금 여기는 원통면이죠, 그죠? 원통면이기 때문에 스케치를 작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평면을 새롭게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평면을 추가하는 기능인 이 평면과 자, 이 XZ 평면에 우리가 최초로 스케치를 했죠. 그래서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 윗부분에다가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저는 XZ 평면에 평행하고 이 원통면 윗면에 접하는 이렇게 새로운 평면을 생성을 해서 이 면에다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이 면을 선택한 다음에 2D 스케치 시작 돌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 스케치를 할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이 키움 이건 옆면이고 이 위에서 본 형상을 스케치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 센터라인이 있는 경우는 여기가 이제 호로 이루어져 있다는 건데 이때 그냥 스케치를 하는 것보다 이 슬롯이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이 슬롯을 이 위쪽에 대략적으로 스케치를 해서 치수로 구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롯의 폭을 아까 규격에서 확인을 했을 때 몇이었냐면 저희가 20파이니까 6이었어요. 그죠? 6. 그래서 치수를 여기서 여기까지 6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자, 여기 끝에서 끝 길이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건 규격을 참고하는 게 아니라 수험자 여러분들이 직접 도면의 이 부분을 측정을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좌측이 됐든 우측이 됐든 이 키움의 위치도 직접 측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부터 측정해 봤더니 7.5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7.5고 여기서 여기까지 20mm로 확인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치수를 저는 요 선과 요 모서리와 요 홀을 그냥 바로 선택을 하면은 인벤터에서 원이나 홀을 선택하면은 원이나 홀의 센터의 치수가 이렇게 측정이 되고요. 인벤터에서는 모서리를 누른 다음에 이 호의 요 4분점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이 아이콘이 살짝 달라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때 클릭을 하면 이 4분점을 기준으로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치수를 7.5 그 다음에 이 호와 다시 이 호를 클릭할 때 여기 4분점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는 22라고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치수를 다 기입했는데 완전하게 구속이 안 된 이유는 뭐냐면 이 Z축 방향으로 현재 이 방향에 대한 구속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구속 조건을 통해서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현재 원점이 이 축의 센터이기 때문에 이 원점을 기준으로 저는 이 키의 중심을 수평하게 구속을 주면은 이렇게 스케치 색상이 달라지면서 완전하게 구속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스케치 마무리 하시고 자, 이렇게 그 스케치 평면으로부터 수직 방향으로 피처를 생성하거나 제거할 때 쓰는 기능인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자, 저희는 이렇게 피처를 추가해 줄 게 아니라 제거를 할 거죠. 차집합 옵션을 눌러주고 깊이는 우리가 아까 규격에서 확인을 했던 6의 축 부분에 대한 깊이는 몇이었냐면 3.5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3.5라는 치수를 입력을 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묻힌키 홈이 생성이 되고요. 위에 작업 평면은 이 부분에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 생성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 숨겨야 돼요. 이걸 만약에 삭제하면 얘를 기준으로 생성된 요 스케치가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 작업 평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가시성 체크를 해제해주면 이렇게 숨기기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키홈을 생성을 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앞쪽에 12파이 부분에 대한 묻힌키는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이번에는 XY 평면에다 스케치를 하나 해서
자, 직사각형을 이용을 해 이 마우스 커서로 요 모서리를 왔다 갔다 해보면은 이렇게 검정색으로 형상 투영, 이 모서리에 대한 자동 형상 투영이 됩니다. 이때 이 모서리의 끝점을, 이 사각형의 끝점을 이 부분에다 놓고 클릭하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도면을 봤을 때 이 단면 형태를 지금 스케치를 한 거고요. 인벤터에서는 스케치 평면 앞쪽에 피처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그 피처에 가려서 스케치가 안 보이기 때문에 F7 버튼 눌러서 그래픽 슬라이스 기능을 통해 해당한 스케치 평면을 바로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수를 측정해 보시면 저는 어떻게 측정이 됐냐면 이 모서리에서 여기까지는 3.5mm가 지금 측정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과제되면 여기 직접 측정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키의 전체 여기 넓이가 얼마였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12. 그리고 이 키의 깊이 같은 경우는 측정하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이 규격 자료로 확인하면은 저희가 사니까 2.5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2.5라는 지수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마무리. 자, 돌출. 자, 이거는 당연히 제거해야 되니까 차집합. 그리고 한쪽 방향이 아닌 센터로부터 대칭 옵션을 준 다음에 저 키의 호칭이 아까 확인했을 때 4였죠. 4라는 치수를 넣어주고 이렇게 사각 아무래도 돌출해서 차집합으로 제거했기 때문에 모서리가 이렇게 각이 지는데 이거에 대한 코너 처리를 못깎기 기능을 통해서 4의 절반인 반지름 2로 이 코너 각 코너를 선택해 이렇게 못깎기를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했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여기에 대한 묻힌키에 대한 그 피처 생성을 다르게 한번 작업을 해 보았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거는 이제 우리가 축 부품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앞나사 형상을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측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측정했더니 여기 앞나사가 미터 나사 4 깊이는 10으로 측정이 돼요. 깊이는. 그래서 4의 10짜리 앞나사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뷰를 돌려서 자, 이쪽에 앞나사를 생성할 때 인벤토에서는 구멍 기능을 쓰시면 되고요. 자, 구멍 기능일 때 구멍이 일단은 먼저 위치를 지정해 주셔도 되지만 저는 먼저 사양을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탭구멍. 네, 유형은 ISO 메트릭 프로파일. 크기는 쟀더니 4고요. 우나사 그대로 클래스나 우나사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보통 나사면은 그냥 나오는 거 주시면 되지만 가는 나사일 경우엔 지정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깊이는 전체 관통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가 1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깊이가 10이고 지금 인벤터에서 앞나사 깊이를 지정을 해줄 때는 이 유효 나사산에 대한 깊이와 기초 드릴 구멍에 대한 깊이를 각각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유효 나사산에 대한 깊이가 제가 측정했을 땐 10이고요. 그 다음에 기초 드릴 구멍에 대한 깊이는 도면을 굳이 측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보통 6 이하면은 여기 유효 나사산에 대한 깊이보다 2에서 3mm 정도 더 깊게 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2mm로 파고요. 자, 이쪽에 대한 지금 당연히 우리가 다른 것 보지 않아도 중심선상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센터와 이 앞나사 부분의 센터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면에 배치를 하기 위해서 배치 부분을 이면을 아무데나 눌러주시고 자, 여기 원점에 이 축 부품과 중심이 동일하기 때문에 원점에 위치해야 되는데 이 원통면을 참조하라고 원통면에 갖다 대보면은 마우스 커서 옆에 이렇게 동심 아이콘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때 클릭해 주시면 이 원통의 센터를 참조를 해서 이 구멍의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앞나사 구멍이 생성이 되고요. 전체적인 피처는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몇 가지 못따기를 이용해 마무리를 하자면 다른 부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끼워 맞춤 되는 부분은 일못 따기를 하면 되는데 우리가 과제에서 이 오일실이 조립되는 부분에 일못 따기를 하게 되면 오일실은 고무 소재, 고무 계열의 소재이기 때문에 이게 찢겨서 기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둥글기를 적용을 해주는데 그것을 규격에서 참고를 해도 되고요. 규격을 확인해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한 치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비교 페이지를 쭉 넘겨보시면 이 오일식 부착 관계에 있어서 오일식 부착을 할 때 축에 대한 치수, 구멍에 대한 치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의 치수를 그대로 적용해 주셔도 돼요. 근데 보통 꼭 적용을 안 해주셔도 되고 상황에 따라 그냥 2에 30, 그 거리는 2에 30도짜리 못따기를 적용해 주시고 라운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요 치수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D1이 17파이니까 D2는 몇 파이냐면 14.9파이거든요. 14.9파이면은 얼마인가요? 이게 2.1이니까 1.05 거리에 30도짜리 못따기를 하면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해보겠습니다. 보통 꼭 정해주셔도 되고 이건 꼭 지키셔도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그 처리를 정확하게 했는지를만 꼭 표현을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2에 30도 간단하게 그렇게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못따기를 할 때 못따기 거리 각도 옵션. 자, 거리는 2에 각도는 30도로 지정해줘서 면은 이 면을 선택해 주시고 모서리는 이 모서리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여기 두 개의 화살표로 못따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되십니다. 자, 여기 있는 그 수직 방향 딱 이 방향으로 지금 요 거리 값이 적용되었다는 건데 여기서 여기까지 2mm 지금 제가 하려는 방향과 더 맞게 지금 거리가 지정이 되었고요. 각도는 30도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각도 30도 이렇게 됐다는 거를 확인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누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모서리 처리는 자, 목깎기로 보통 여기 앞쪽은 한 0.5, 1 정도 많이 해주고 그다음에 뒤쪽은 2mm를 많이 해주는데 각각 모서리를 선택해서 0.5 목깎기, 2mm 목깎기를 해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외에는 오일실이 들어가는 부분 외에는 여러분들이 끼워 맞춤되는 부분들은 그냥 일반적인 1못따기를 적용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 그래서 이 뒷부분 앞쪽 이 부분에 대한 못따기를 1로 적용을 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4번 축 부품에 대한 모델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